사회복지사 1급 시험, 세 번째 시험 과목이죠. 사회복지 실천론, 오늘 6번째 전문적 관계 형성의 요소와 그 관계의 특징, 그리고 장애 요인 및 사회복지사의 대처,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할 때 장애 요인 및 대처, 사회복지사의 대처에 관련된 약 10여 년간의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21회 때 기출이었고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자질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잘 관찰하는 것과 경청하는 것 과정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표현하지 않은 비언어적 내용들도 파악한다. 사회복지사에 갖춰야 할 자질 중에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민감하게 또 이해하고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부분, 민감성인 거고요. 2번 역시 21회 때였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 신념, 행동습관, 편견 등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인식인 거죠. 4번 정답입니다. 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3번 다음 내용을 충족하는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는 전문적 관계 형성의 요소 관련된 기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조관계 기본 요소 지문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문제와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이걸 들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서로 간에 어떤 태도와 감정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원조관계인 건데요. 전문적 원조관계는 목적 지향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어떤 그 일방만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문에 관련된 관계는 헌신과 의무가 기본 요소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헌신과 의무. 4번 1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전문적 원조 관계의 기본 요소인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민감성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고 여기까지 맞는데 선호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서 틀린 거죠. 옳지 않고요. 2번 자신의 문화, 그러니까 복지사가 처해져 있는 그 문화를 중심에 두면서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한다. 맞지 않습니다. 3번 출신국과 피부색 간에 존재하는 권력적 위계관계를 무시한다. 옳지 않습니다. 4번 자신의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복지사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다문화 배경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죠. 5번 다문화 생활 경험과 그 가치에 맞는 각각의 개입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것. 5번이 옳은 설명 정답입니다. 12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증진, 진실성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올바른 자기인식 필요하고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직성도 진실성 증진을 위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용의 내면화 맞는 거고요. 4번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연합한다. 자, 이것은 진실성 증진에 관련된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마지막 5번 말과 행동의 일치도 복지사의 진실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5번의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전문적 관계 형성의 요소 관련된 기출 11회 때였습니다. 6번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 시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자기 노출의 내용과 감정이 일치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지나치게 솔직한 자기 노출은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솔직한 건 자제 맞습니다. 3번 자기 노출은 비윤리적임으로 피해야 한다.
아니죠. 자, 비윤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적절한 자기 노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이고요. 4번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따라 자기 노출의 양과 형태 조절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5번 자기 노출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6번을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이어서 전문적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의 특징에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1회 때였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하여 목적을 설정하는 것 맞는 설명입니다. 전문적 관계는 어떤 일방의 주도가 아닌 합의하여 목적 설정하는 거 맞고요. 2번 사회복지사는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사회복지사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일방적 관계이다.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입니다. 4번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권위를 가지는 거 맞고요. 5번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 제한적인 특징을 갖는 것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이고요. 이제 20회 때 기출문제 2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면 안 된다. 아니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이해로 반응을 하지만 완전한 관여가 아닌 통제된 관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의한 통제된 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응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클라이언트는 전문성에서 비롯된 권위를 가진다. 이건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인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합의된 목적이 있는 게 전문적 관계의 특성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4번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종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이 없다. 자, 문제가 다 종결이 되고 나서 해결이 되고 나서 종결하는 거는 가장 만족스러운 종결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관계입니다. 4번 옳지 않고요. 5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상호간의 이익에 헌신하는 관계이다. 상호간의 이익에 헌신하는 관계는 아닌 거죠. 5번. 옳은 설명 3번입니다. 3번 문제 18회 때 기출이었고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 설명이고요. 자, 계약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전문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관계이다. 네, 맞는 거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필요하겠습니다. 4번 전문가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형성된다. 자, 이 목적이라는 것은 전문적 관계라면 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합의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5번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권위를 갖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17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4번 전문적 원조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 아니죠. 우월적 지위, 위치라기보다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자원을 갖고 있는 것 뿐인 거죠. 1번 옳지 않고요. 2번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시간 제한적인 관계. 2번이 옳은 설명 정답입니다. 3번 사회복지사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 아니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3번 옳지 않고요. 4번 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클라이언트가 그 관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번. 5번 전문적 관계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통제한다. 아니죠. 복지사가 권위성은 있겠지만 이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2번입니다. 12회 때 기출문제, 전문적 관계 특징에 관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는 관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하여 그렇죠. 복지사가 전문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맞습니다. 2번 사회복지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한다. 맞고요. 3번 관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이다. 아닌 거죠. 자, 이 관계 형성이 전문적 원조 관계라면 어떤 일방적이지 않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간의 쌍방 간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게 전문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정답입니다. 4번 초기 단계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관계는 시간적 제한을 가진다. 맞습니다. 5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전문적 관계 형성에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대처해야 하는 관련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원조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1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만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자, 아닌 거죠. 옳지 않고요. 2번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이입되어 면담을 지속할 수 없었다. 자, 이 복지사가 이거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 클라이언트 감정에 이입돼서 면담 그 일을 진행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원조 관계에서 복지사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옳은 태도를 보겠습니다. 3번 자신의 생각과 다른 클라이언트의 의견은 관계 형성을 위해 즉시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아닙니다. 복지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즉시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수용의 자세와 맞지 않습니다. 자, 4번 법정으로부터 정보 공개 명령을 받고 관련된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 옳은 거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지만 획일화된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였다. 자, 아닌 거죠. 자, 클라이언트에 맞추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은 4번이고요. 2번 양가 감정이라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업 변화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양가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좀 맞는 거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을 수용하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강화된다? 아니죠. 강화되지 않습니다. 수용 오히려 저항감이 감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양가 감정은 초기 접촉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아니죠. 비자발적으로 복지관을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많기 때문에 초기 접촉 단계에서부터 양가 감정이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 기억 니은 2번 정답입니다. 1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비언어적인 단서들도 찾아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고려하여 대응이나 직면은 자제한다. 아무래도 맞는 건데요. 이 직면이라는 거는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신의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부정한다거나 회피하고자 하고 변화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 문제를 재인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직면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조심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니은 디귿 양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성찰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리을 사회복지사 개인의 경험을 노출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역전이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이 너무 깊게 개입이 될 수 있죠. 그러한 그 역전이를 주의해야 하는 것 자,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리을은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옳은 설명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관계 형성의 장애 요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관한 기출문제 10회 때였는데요.
4번 면접 중 침묵을 다루는 사회복지사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침묵하는 이유 파악하는 거 맞고요. 침묵을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3번 침묵의 이유를 알 때까지 질문을 한다. 계속. 자,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침묵은 저항의 유형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5번 침묵이 계속되면 그렇죠. 계속 뭐 변화가 없다라면 면접을 중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적 관계와 또 그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어떤 대처에 관련된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